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노영갈입니다. 지금은 차이전 설명회 중이에요. 선발 역량 및 선발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 의전 원장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어디냐면 저희 집 앞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나무들 좀 많거든요. 이렇게 미트 트위트 반영한다, 자기소개서 플러스 면접이다, 미컨부 전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제 차이전에서 오늘 지금 현재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요, 차이전 자체를. 근데 차이전에서 지금 농성 중이래요. 농성.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이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의정 갈등. 지금 현재 갈등이 좀 있어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80명 늘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병원 앞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차병원 앞에서 못 한대요 지금. 뭐 인생이 뭐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40명으로 이제 들어갔으니만 왜 80명 뽑냐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의전원 애들도 화내고 있고, 교수님들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농성 그 층이라 이 앞에서 농성한대요 지금. 차 의전원장님이 해부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십니다. 이거 원래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농성하고 거기서 접근을 방해한다고 하니까. 그 면접을 좀 크게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그렇고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크게 보겠다고 하시네요. 영상에서 쓰는 용어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네거티브 셀렉션, 음성 선택하겠다.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도 이 학생은 정말 탁월해 보인다 하는 학생이 가끔은 있습니다만, 면접을 보겠다. 이 학생은 이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이상한데 싶어서 감점을 당해서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잘 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자기소개서, 여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담은 자기소개서가 구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저희한테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나를 꾸미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에 집착하지 말고 꾸미지 말라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에 임해라 라고 항상 저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솔직하게 임해라, 항상 제가 하는 말이네요. 솔직해 보이는데 이거 네. 진짜 자기 얘기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줬을 때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 쓸 때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제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각종 컨설팅 업체에서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를 갖다 드러내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접 말씀 주십니다. 따라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잘 따는 방법은 자기가 부족했다는 걸 써야 되었고, 자기가 뭐가 부족했다, 많은 학생들이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접도 솔직하게 임해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모집 요강 설명 도중입니다. 모집 요강. 모집 인원은 모집 요강 이미 다 오셨을 거예요. 이번에 85명이네요. 비해서 전체적으로 2배 정도 늘었는데, 일반 전형하고
경기 북부 우수인재 특별 전형 여기가 정원 내 모집이니까 입학 전형 40명 가지고 하는 거였고요. 작년엔 40명. 입학 전원 80명이니까 합치면 80명이 되어야 할 텐데 재학생 중 결원이 발생해서 한 명을 추가 선발해서 81명. 81명 진짜 쉽네. 일반 전형이 여러분 그 81명이 됐다는 건 진짜 쉬운 거예요. 안에서 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컴프라고 돼 있죠.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선발할 예정. 각종 컨설팅 업체에서 작년에는 잘난 체 하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쓴다 이런 말씀 저희가 주십니다. 원하는 수준, 네, 탁월한 연구 역량이나 경험을 갖춘 학생이 없어서 한 명도 뽑지 못한 걸로 같아요. 작년에 리컴프 한 명도 안 뽑혔대요. 작년에는 8명까지는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을 리컴프 선발로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컴프 선발에 작년에 제가 아내가 저 대상자 특별 전형은 존 호킨스 나왔는데 저 떨어졌거든요. 리컴프는 꽤 세요. 100%. 리컴프는 아예 한 명도 안 뽑았다. 맞아요. 이것도 좀 참고사항 말씀드릴까요? 경기 북부 우수인재 특별 전형은 경기도가 수도권이기는 합니다만 경기 남부하고 북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워낙 달라서 경기 북부 중에 상당 지역은 여기가 수도권 맞아? 지방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저희 대학이 속한 포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북부 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보통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 특별 전형을 안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저희는 이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입학 정원의 10% 정도를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학교들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솔직히 그 얘기를 주고 계세요. 여기도 많이 떨어진다.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8명을 다 선발하지 못하면 그 인원은 일반 전형에서 추가로 선발하게 작년에 경기 북부 됐던 친구가 최저 학력을 못 넘은 애를 알고 있어요. 4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시거든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6월 12일 오늘 지금 현재는 지원자 오전이에요. 모집 요강에 있는 거 요약해서 적어놨는데요. 4년제 대학학생 취득자 당연한 얘기고요.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MDT MDT 작년 거 재작년 거 안 되고요. 금년 시험에 응시해서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응시한 거.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MDT 원서 접수를 받고 있을 거예요. MDT 원서 접수 잘하라고 말씀하시네요. MDT 응시 안 했다 그럼 말짱 꽝이니까 이거 원서 접수하셔야 돼요. MDT 원서 접수 꼭 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면접하러 온 학생 중에 이거 응시를 안 해서 면접을 그냥 연습삼아 보고 가면서 울고 간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MDT 안 보고 면접만 보러 왔다. 저리 새끼들 다 있죠. 흡수 토플 세 가지를 인정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요 저리 새끼들 다 있어요. 미만인 사람은 지원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토익도 900꼭 넘으라고 하네. 토익. 하시고요. 토익 점수. 알기로 아마 알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 점수를 가지고 대부분의 애들이 토익 점수로 지금 현재 지원한다. 텍스하고 토플 점수 가지고 아니 지원하는 오늘 차익과대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차익과대. 아이씨. 외국 대학 아쉽네. 졸업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있어야 선수 과목 생물학 화학 각각 3학점 이상 되는데 이건 뭐 어려울 거는 없고. 선수 과목 꼭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 우수인재 특별 전형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가 일단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고요. 그다음에 전학년 누적 석차가 학관의 상위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전학년 누적 석차가 아니라 전학년 그 모든 각각의 학기별로 상위 20%여야 되고 단 한 학기라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지원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 자격이 너무 애들 질문 많이 하네. 동시다발적으로. 집안 사정이나 저기서 연애 열렸어야 되는데. 한 학기쯤 삐끗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차익과대학에. 실제로. 지원자 수도 점점 줄고 선발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누적 석차로 받고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다. 경기 북부를 했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한 학기에서 모든 학기가 20% 이내니까 한 명도 못 뽑았던 거가 아쉬워서 이번에 맞아요. 작년에 한 명도 못 뽑혔어요. 조금 완화해서 저 20% 이내 못 들었어요. 애들이 미트히트를 우습게 여기는 애들이 많아서 20% 안에 못 들었어요. 애들이 저거를 경기 북부를 통과한 애들이. 너무 해당 사항이 많아서 모집 요강 참고하시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려 대상자 차일과에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농성해갖고 이 새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보시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시면 어제 드디어 나오네요. 가장 중요한 거. 1단계에서 작년에 비해서 MDT 성적의 반영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MDT 줄었고 작년에 없던 연구 실적 넣었고 요소가 이제 추가돼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질문 많이 했다. 첫 번째, MDT는 재작년까지는 이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전형 요소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GPA, 영어, 서류 평가 이런 거 가지고 2배수 내외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쭉 진행해서 2단계에서 MDT 성적까지 넣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면접에서 아무리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MDT 성적이 그냥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서 이게 바람직하지 MDT가 않다. 당락을 좌우하는데 반영 비율을 낮출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MDT를 1단계로 옮기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렇게 입시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작년 입시 결과를 또 저희가 분석을 했겠죠. 그랬더니 1단계에서 MDT가 거의 독보적인 결정 요소. 독보적인 결정 요소다. 시험을 봤잖아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뭐 중상이라든지 조금 미진하더라도 충분히 최종 합격자가 될 만한 우수한 인재였는데 MDT 점수 하나 때문에 면접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MDT가 그저 그렇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교육부 지침으로 입학 전형에서 평가하는 각 요소들을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나눠서 정량 평가가 60% 이상, 정성 평가가 40% 이하가 미만이 되도록 해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MDT가 중요한 정량 평가인데 이 비율을 낮추니까 다른 정량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 GPA도 조금 높이고 영어도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정량 평가 60%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서류 평가에서 하는 평가 항목들 중에는 정량 평가 성격을 띈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연구 실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연구 실적 평가 안 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류 1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 실적 분리시켜서 적절한 반영 비율을 할당한 겁니다. 없던 연구 실적이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서류 1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서류 1은 정성평가, 연구 실적은 정량평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다만 이 연구 실적 1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커 보일 수 있는데요. 평가하는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작년과 달라짐이 없다. 안에 보면 자기소개서 아마 2페이지에 연구 실적 관련된 거를 적는 표가 있습니다. 연구 실적표. 거기에 작성한 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 유형 1 미콘프 선발에 해당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연구 실적이 대단한 점수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 실적 여러 없다. 가지 것들을 적어내지만 그 중에 대단한 점수를 부여받는 학생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구 실적 필요 학생들은 없다. 지금 없다가 처음 생긴 것처럼 보이는 이 연구 실적 10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의전 원장님 유형 1에 명쾌하시네요. 관심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진짜로. 여기에 큰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아 명쾌하시네요. 유형 1을 목표로 연구 실적을 많이 적어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유형 1, 리콤프 선발로 실제 선발된 학생이 아니라면 여기서 별로 득점을 못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 실적 적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20점 때문에 아유 나는 뭐 합격할 가망이 없겠어라고 미리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형 2 아 모집 인원을 보시면 명확하네요.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는 애가 없다. 제 말 그대로 맞습니다. 유형 2 연구 실적 없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연구 실적은 많아야 1점, 많아야 1점. 0점에 가까운 수준일 거니까 0점. 큰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거고 실질적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서 있는 평가 요소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명확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실적 필요 없다. 맨날 그랬었구나 지원 지금. 중에 있는 애 평가 없다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차의전원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평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어 잘하는 학생 뽑고 싶은 겁니까? GPA 좋은 학생 뽑고 싶은 겁니까? 제일 중요한 말 하고 어떤 학생 있습니다.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떤 학생을 제일 좋아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저희는 모든 평가 요소들이 골고루 비슷한 기준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골고루 반영. 여기 숫자가 크니까 제일 숫자가 큰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기본 점수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기본 이런 점수. 거에 따라 실질 반영 비율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매해 결과를 분석해봐서 아 이게 너무 영향력이 컸어 그럼 그걸 줄이고 아 이게 영향력이 너무 적었어 그럼 그거 키우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든 평가 요소의 비중이 비슷비슷해서 모든 거를 다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가끔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요.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는 조금 점수를 깎아먹고 항상 다른 데서 그 점수를 항상 내가 MD 수업할 때 말했던 얘기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극히 드물다. 또 다른 거 잘하면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설계해서 완벽한 설계네요 진짜. 모든 거를 아. 다 잘하는 학생이 전체 지원자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든 것 다 잘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연기 듣고 여러분 작년보다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맞습니다. 차의전 원장님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든 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달라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저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배려 연구 대상이 있는 애가 누가 있느냐. 연구 실적이. 모든 사이트와 모든 데서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연구 실적이 필요 없다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상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자 뭐 이런 차원이니까 제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사회전원은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거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저런 거 비율 바뀌었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 주십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모집 요강 발표했을 때 100점 만점 이게 없었죠. 사실 대학마다 GPA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GPA 만점이 4.0, 4.3, 4.5 여러 가지가 있고 100점 만점으로 얼마나 연구 실적은 같이 직접 말씀 주십니다. 대다수 0점일 거고 학교마다 어쩌다가 1점이고 리컴프 전형에 들어가지 않는 애는 일반 전형으로 연구 실적 있는 애는 다 빵점이다. 없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주십니다. 저는 저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연구 실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솔직히 써야 되고 잘난 체 그만하고 그 다음에 얘는 100점 만점 GPA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골고루 잘하는 걸 필요로 하다.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공식 100점 만점 점수를 만들어서 반영을 해드리고 연구 실적 있는 애 없다라고 직접 말씀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 주시네요. GPA는 4.0, 4.3 아, 시원합니다. 해서 이런 공식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저희가 모집 요강을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특정 학교에서 4.3 만점의 GPA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학생이 원하면 4.0으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의 성적이 굉장히 유리하게 표기된다. 그래서 그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 잔뜩 입학할 우려가 있고 우리는 불리하다. 이런 이제 우려 내지는 이제 건의가 많이 접수가 돼서 그게 충분히 합당한 건의라고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100점 만점 GPA를 인정해 드리는 걸로 모집 요강을 수정해서 모든 조간 수정했죠. GPA 관련돼서. 그러면 학생들마다 4.5 100점, 4.3 100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GPA가 제출이 되는 꼴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학생한테 유리한 점수를 반영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해보면 4.3, 4.5 이런 것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GPA가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 가장 좋으신 말씀이 자기소개서 쓸 때 과대하게 지금 현재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솔직하게 써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던 왜 차이과대학을 오고 싶은지, 그 차이과대학에서 봉사하면 도움 된다고 했죠. 왜 차이과대학 오고 싶고 왜 의사가 되고 싶을지, 그게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면접이 좀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면접은 해마다 좀 바뀌어요. 방식 영어 지문 나올 때도 있고 한글로 나올 때도 있고 매해 바뀌어요. 매해. 그게 지금 차이과대학도 매해 분석해서 매해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연구 실적 필요 없다. 정리하자면 연구 실적 있는 애 없다. 950 이상이 만점이니까 토익 950 꼭 만점 맞아야 돼. 토익.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 점수가 탭스도 있고 토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토익 950을 내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하나만 제출하시도록. 만점을 만받으면 안 되겠죠? 토익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선일 텐데요. 지원 자격 이상에서는 공인 영어 성적 점수 차이가 꽤 나더라도 실제 입학 전형에서 반영되는 실제 점수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애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1점 아니면 0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면 되지. 명의 경우에는 안 그래? 0.01 신경 쓰지 않고 내면 된다니까요. 그걸 왜 이렇게 민감한 거야? 왜 1등 하려고 하는 거야? 저기 과학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왜 다 1등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80명을 뽑잖아요. 80명을 뽑으니까 솔직히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왜 앞에 40명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농성을 저렇게 난리로 치겠어요. 40명일 때 이제 80명으로 왔으니까 화나는 거죠. 쉬워요. 80명이면 생각보다. 그 연구 실적이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서류 솔직하게 써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점자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많아야 뭐 1점 몇 1점 차이 난다. 예. 다른 데서 거의 차이 안 나. 기본 점수를 높게 준다니까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미트히트가 작년에 너무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미트히트 잘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들어갔거든. 선수권 말하잖아요. 모집 요강에 깨알같이 적어드렸으니까 잘 그래서 전적 대학이랑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GPA 전혀 상관없이 미트히트면 130 넘으면 다 들어갔다고. 예시를 해놨습니다. 아, 애들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는 거야? 나는 실제로 애들을 다 맨날 보는데 보고 얘기하는데 선수 과목으로 인정 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이 방구석에 있는 페이지에 그런 사이트들에 막 올리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직접 가는 애들 다 본다니까? 130 넘어 다 들어갔어요. 올려놨는데요. 그냥 작년에 이제 차 의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접속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니트가 지금 현재는 당락을 좌우로 결정을 했다. 말씀드리잖아요. 압도적이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니트만 잘 보면 누구나 들어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학생이 그러니까 그걸 좀 너무 압도적이니까 좀 놔두자. 그다음 면접을 좀 크게 보자. 면접을 조금 비율을 늘리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GPA도 기본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연구는 끼케야 1점이다. 다 0점이다. 연구는 원래 있었다. 연구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줍니다. 연구 필요 없다. 도대체 연구가 있는 애가 누가 있느냐? 연구 필요 없는데 각종 사이트들에서 막 연구가 다 있어야 된다. 뭐 연구 없으면 안 된다. 학부 실적 중에 연구가 애들이 뭐 다 있다. 뭐 요즘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아냐? 리컴프 전형에 치는데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게 다 탈락했다. 실제로 뭐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가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는 면접하고 미트위트를 잘 보면 차이과 대학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GPA랑 영어가 차이가 안 난다라고. 반영 비율을 저희가 절반으로 낮춘 데에 대한 설명 하나를 좀 더 드려야 될 거예요. MDT 절반으로 낮춘 설명. 2년에 입학 정원을 2배로 늘렸는데 2배로 늘려서 정원을. 입학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미리 차의 전원 입학 정원이 80명으로 늘어날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MDT 공부 해놓을 거야. MDT 공부 해놓을 걸. 금년 입시는 물 건너 갔고 내년 준비나 해야 되겠다. 내년 준비는 해야겠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대단하십니다. MDT 반영 비율을 낮춘 데는 존경합니다, 그런 진짜. 학생들도 MDT에서 점수 까먹은 거를 다른 전형료에서 만회해서 합격에 내년에는 MDT 높일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보자 하는 고민도 저희가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못했더라도 지금 MDT 원서 접수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봐보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생물이나 화학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지금 당장 MDT 준비를 많이 안 했더라도 중상 정도의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접과 서류가 중요하고 제가 MDT 출제하는 기관하고 4, 5년 이상 회의도 참석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이 전원이 MDT 협의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고. 어떻게 할 거냐. 맨날 말씀드려도 그게 맨날. 출제 기관에서는 수능은 고졸자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맨날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수능보다는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각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쪽에서는 다른 요구를 합니다. 수능보다 어렵지 않아도 된다. 너무 어렵게 낼 생각하지 말고 치전원 얘기도 하시네요. 적인 학업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만 출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거든요. 준비 안 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먼저 들어갔던 애들 40명일 때 들어갔던 애들은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40명일 때 뚫고 들어왔는데 87명이 대단히 그러면서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후배 관계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선후배 관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금년은 무조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 삼아 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입시 준비해 오신 분이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차이 전원에서 MDT 협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이 전원은 안 없어진다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MDT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집 요강이 없는 건데 그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연구 실적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냐? 자기소개서 내에 이런 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4표, 학회 발표, 특허, 학회 발표, 특허. 으로 활동한 거. 네 가지를 적도록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게 어떻게 하면 몇 점이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발표할 수가
정말 시원하십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거다. 논문은 저 졸업 논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졸업 논문 얘기하는 거 아니랍니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얘기합니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없어요, 네, 누구도. ACI 논문이라든지, 우리 동네 아줌마 지나가시네요. SCI 논문이라든지. 뭐 말이야, 지금 SCI 논문이 있는데 내가 가끔 메가임디 수업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2015년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없어. 저런 애. 학회 발표한 애 거의 없어요. 있으면 점수를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랩에서 아줌마들 많이 지나가네. 했으면 아줌마들 어디서 저 보고 기간 지나갑니다. 동안 어떤 역할로 연구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아, 너무 시원해. 논란 딱 끝. 이거 중요한 점은 아빠 찬스 뭐 이런 거. 아빠 찬스. 그래서 논문을 썼더라도 그것이 주저자인지 공저자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주저자는 없죠. 근데 주저자라고 하더라도 진짜 뭐 아빠 찬스인지 또는 좋은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했을 때 그게 본인의 역량인지 아니면 지도 교수의 역량에 얻어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의미는 많이 다를 텐데 이 표에 작성한 것만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소개서 본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논문에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본인의 기여도와 역할 같은 것들이 잘 완벽하게 해설해 주십니다. 평가를 진짜로. 있을 겁니다. 학회 발표도 당연히 마찬가지. 저것도 아빠 찬스 많거든, 진짜로. 저 아빠 찬스 저도 많이 봤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아이고, 화면 흔들린다. 아빠 찬스 나도 많이 봤다고. 제가 손 떨어가지고, 제가 처음 수전증 있어가지고 손 떨리는 거 화면이. 아유, 무거워, 씨. 이건 아이패드거든. 연구원으로 있었던 이거는 꼭 여기서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학생 연구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기여했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 본문에 잘 서술을 해서 이 표에 기재된 내용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촬영 가기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지원자 현황, 합격자 현황 이런 거 좀 설명. 벌써 1시간이 됐군요. 거의 끝나갑니다.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담았는데요. 일반 전형은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죠. 최근에 보면 대략 건대가 없어져서 그렇지. 일반 전형의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 건대가 없어져서 제가 그래요. 알기로 저희가 입학 정원은 2배 늘었습니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풀은 그렇게 많이 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금년에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훌륭하시네. 그렇게 본다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다. 수험생들한테는. 다른 애에 비해서 약간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수월하게 입학한다고 말씀 주십니다. 기회, 신이 내는 기회. 단군일에 단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의 기회. 단군일에 최고 유리하다는 거 저 말씀 맞아요. 애들 지금 맨날 깽알깽알 대는데 저 5년 전에 차의과대학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학과 GPA 99도에 1차 탈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셌어요. 지금 진짜 단군일의 최대기예요. 차의과대학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경쟁률이 떨어지죠. 작년에 그 애들이 왜 그걸 그렇게 모르고 맨날 그게 연구 실적도 없고. 지원 자격이 너무 엄격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희가 좀 낮췄으니까. 작년에 1대 0이었어. 저 맞아요. 경기 북부 1대 0일 때 합격했는데 저 최저 기준을 못 넘었어. 금년에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빠 찬스 논문 다 날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냐는 거 가지고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적는 게 저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얘기 학생들 나오네. 중에 이 5개 대학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그치? 그래서 지원자 다수대학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또 중요한 점. 70등으로 합격하든 80등으로 합격하든 어떻습니까? 합격만 하면 되지. 그건 뭐 안 그래? 5명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럼요. 주황색으로 표시한데 지금 7, 80명, 그건 뭐냐?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87명이나 뽑는데. 여기에 이 5개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의학 계열 출신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수의대, 수의대, 네, 약대, 한의대 한의대. 이런데 전공자들이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 외에 뭐 생명과학이나 다른 자연과학, 공학 공부한 학생들도 5개 대학 이외에 그 학생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대략 출신 대학들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낮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올해. GPA, 영어, MDT 점수가 근데 참, 합격자들의 점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 거라서 이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든지 화면 캡처해서 이런 게 육보되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감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 훌륭하시네. 지시를 해드리기로 감출 했습니다. 것도 아니다. 진짜 작년 훌륭하시네요. 거만 한번 볼게요. GPA는 이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 GPA로 봤을 때 감출 것도 아니다. 지원자가 아니라 아, 정말 합격자입니다. 시원하시네. 89.7서부터 99.9 이 정도 범위 학생들이 합격이 아, 완전히 도움이 됩니다. 차회장님 진짜 10점 정도 여기서 점수 차이가 진짜 시원하시고 입학 전형에서 이거를 30점 만점으로 반영했을 때는 정말 학생들 생각하네요. 26.91에서 29.97이니까 저거 다 비밀로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거든. 영어 점수는 토익으로 제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제일 점수가 영어가 안 되는 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925점. 아까 제가 예를 들기로 뭐 905점, 910점. 아, 차회장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925점. 이거 유포해도 뭐 어쩔 것이냐, 숨길 것도 아니다. 408점. 정말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예. 여기서 보면 925에서 990이면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집니다만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7부터 146. 아, MDT도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예. 그전엔 83도 됐어요. 표준 점수 합산했을 때 최고 득점자는 146점. 이 정도면 거의 뭐 전국 수석에 가까운 점수 아닌가 싶습니다. 차회전에서 저 미트히트 협의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히트 협의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차회전이. 실제로 이게 작년 입시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발휘했었다. 가장 큰 변별력이라고 맨날 그러잖아. 반영 비율. 형이 맨날 그랬잖아요, 형이. 미트히트 잘 보면 들어갔다고. 장학 때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장학금은 비콘프 998만 7천 원. 입학한 학생 싸네. 첫 1년 동안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을 998만 7천 원씩 두 학기 2천만 원이면 싸네. 또 싼 거야, 저거. 일반 전형 그 유형 2로 저 들어갈 때는 180만 원이었어요. 수석 합격자에게 동일한 신입생 장학금을 드리고요. 너 수석으로 들어갈 거야? 나머지 안 그러면 학생들에 똑같아. 대해서는 여기 위에 세 개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고요. 학기별로 아, 정말 훌륭하다. 학기 성적 우수자 1, 2, 3등한테 장학금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은 여러 학생들한테 드립니다만 제일 많이 해당되는 거는 가계곤란자.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계곤란의 정도에 따라서 전액을 드리기도 하고 2분의 1이나 그 이하의 액수를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그 외에 학생회 활동을 해요. 올해가 건국 이래 의전원 들어가기 제일 쉬운 해다. 올해가 단군 이래 가장 쉽다라고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또 올해 지금 미트히트를 줄였던 것은 심화관정 학생들한테 이유가 딱 하나다. 갑작스럽게 80명이 되면서 발표한다든지
80명이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볼까봐 그러면 80명으로 늘었는데 준비한 거 설명을 쭉 다 드렸고요. 아마 이 입학 설명에 그러니까 안 볼까봐 시험을 그래서 좀 낮췄다. 적어주세요라고 한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내년에는 좀 늘릴 것이다. 거기 이게 좀 나오고 적어주신 것 있고요. 중에 설명이 안 된 게 한 요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특정 학과를 면접 어떻게 보는지 선호하나요? 나옵니다. 자기소개서랑. 거 제일 관심 있는 전혀 거거든요. 없습니다. 특정학과 선호 없다. 보면 지원자 자체가 생명과학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합격자도 비율을 따져보면 생명과학 전공자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생명과학 전공자를 선호해서 그 학생들한테 뭐 가산점을 줬다든지 우수하게 평가해서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지원자가 많아서 그렇고요. 아, 생명과학과. 면접할 때 생물학 추론 면접이라는 걸 저희가 매년 보는데 거기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을 생물학 추론 면접. 거고. 생물 추론 면접. 특정학과를 선호하지 않고 특정학과 선호한 거 없다. 생명과학이든 기타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또는 심지어는 인문사회 계열 전공이더라도 화면 좀 흔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차등을 둬서 평가하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사실 이게 뭔 일이야. 입학한 후에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잘 따라가느냐 이걸 저희가 매일 분석하거든요. 분석 저거 많이 해요. 실제로.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떤 학생들이 제일 공부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유급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느냐. 즉 군대로 치자면 관심사병이 어떤 카테고리 학생에서 관심사병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패턴을 저희가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못하는 애들 관심 있다. 제일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일 공부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룹은 수학이나 물리학 쪽의 특기생들. 그래서 이 낙오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빈번한 것 같습니다. 아, 애들 중에 전 독특한 애 많네. GP를 보겠다는 걸 보입니다라는 걸 그걸 왜 올려? 아무리 뭐 AI 시대니 뭐 어쩌니 저쩌니 아니, 자기 생각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지면제 2학년, 2년은 의전 원장님인데 그래도 외워야 돼. 암기하지 않고는 의학 공부를 할 수 없고 그게 최소한 2년의 교육 과정의 분량이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전공의 학생들 중에 일부가 암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해가 다 돼야 그 다음에 암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암기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꼭 공부를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지도할 때 일단 암기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거든. 덮어놓고 좀 외워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아, 진짜 훌륭하네. 맞아요. 암기가 먼저야. 학교에 들어가면 암기가 먼저라고. 이해는 필요 없어. 수학 특기생 또는 수학 전공자, 물리학 특기생, 물리학 전공자를 저희가 입시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에서는 공평하게 평가를 하고 들어와서 공부 못하라는 것은 저희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야 될 숙제죠. 두 번째, 나이 제한이 있느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매년 분석해보면 한 학년에서 제일 나이 어린 학생하고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의 나이 차가 신기하게도 매년 10살 정도. 형님, 누님, 10살 많은 사람이 꼭 한두 명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점수를 가감하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10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았단 소리냐? 면접에서 탈락시켰단 소리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안 본다. 그 이상 나이 많은 사람은 지원자 자체가 많지. 맞아요.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저희가 평가 기준에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라는 거는 넣지 않는데 면접할 때 딱 봐도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만약에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인지라
지금 학교 들어와서 4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하고 의사가 되면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건 이 학생을 위해, 학생이란 말이 그렇군요. 이 지원자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안 뽑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평가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모레 환갑인 분들 얘기고요. 진짜 시원하시네. 나이가 지금 30대다, 30대다, 40대다, 40대다. 평가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40대면 좋습니다. 형 저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면접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 구체적으로 좀 제일 알려달라. 제일 관심 있는 면접 정량평가, 방법입니다. 정성평가 모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달라. 평가 이런 기준. 요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문 용어로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영업 비밀. 평가는요,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그 지원자가 원래 가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할 수 없게 뭐가 자꾸 가려집니다. 마스킹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 최대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할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서류 평가 기준은 뭔지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감추고 학생들이 준비하지 못하게 해야 저희가 원하는 변별력인 가축, 변별력 면접에서 변별력을 주겠다는 일이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면접을 그리고 아까 한번 가장 중요시하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를 꾸며야,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 꾸미지 말아라. 어떻게 나를 꾸며야 평가 점수가 올라갈까를 고민하면 좋은 평가 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온다 평가. 되든 안 되든 있는 그대로의 본인을 제시하세요. 그게 있는 그대로.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 면접에서 약간 버벅거리, 맞아요. 자소서 내용도 교수님들 다 빠꿈이야. 진짜로. 이 친구 솔직한데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진짜 자기 얘기인 것 같은데. 자기 얘기다 아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도 딱 보면 알거든요. 얘 어느 정도인지.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내다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보이는 쓰는 애들 다 안 좋아해.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달라. 예시를 좀, 모범 답안 같은 걸 좀 달라. 모범답을 왜 줘 저거를. 하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그런 안내는 저희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딱 두 가지 강조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미지 말고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 꾸미지 말라. 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건데요. 자기소개서 맨 뒤에, 자기소개서 앞에는 이렇게 뭐 표 형식이 있고 뒤에 이제 뭐 서술하는 칸이 있고요. 맨 뒤에 증빙자료 목록이 있잖아요. 앞에 표에 적은 것들, 아까 이제 연구활동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서술한 거에 자기의 기여도 등등 구체적인 의미를 여기에 잘 서술해서 녹여내야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은 것들, 봉사활동을 뭐 했다, 단순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봉사활동을 왜 했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본인이 그 봉사활동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본인은 뭐를 얻었고, 아 정말 많은 키를 얻네요. 부여할 수 있는 설명이 진짜로. 여기 있어야. 진짜 저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두 번째는 여기에 서술한 내용하고 증빙자료 목록을 평가자가 일일이 찾아서 짝짓는 노력을 해도 되게. 여기에 사회활동 뭐라고 중요한 걸 여기에 적었으면 뭐뭐뭐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뭐 어떤 나는 발전을 했고 뭐 어떤 기여를 했습니다 막 적었으면 그 서술한 그 문장 맨 끝에 괄호 열고 증빙자료 몇 번 이렇게 하면 아, 요 내용이 요거구나, 요건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이구나, 여기 또 뭐라고 막 본인이 뭐 했다고 적었는데 여기 괄호치고 증빙 몇이라는 게 없으면 아, 이건 적었지만 증빙자료에는 없는 거구나, 이거를 평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작성을 하면 평가하는 사람이 짜증이 안 나기 때문에. 아 저거 자소서 할 때 제가 맨날 말했던 건데. 네. 뒤에 첨부 몇에 있다, 첨부 몇에 있다라고 꼭 해줘야 된다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그거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저거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이렇게 그 자기가 다 평가해. 학력이나 어학 능력 적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맨날. 학생들 중에는 이 학력과 경력이 좀 복잡해서 여기에 표 형식으로 순서대로 잘 요약해서 적지 않으면 이 학생이 거쳐온 경로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안 아프려고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달라는 거지 뭐 어느 대학 나오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려고 작성되는 표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머리 안 아프려고 하는 거고요. 어학 능력은 공인 영어 성적 별도로 모든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해서 평가. 보는 사람을 갖다 가정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 같은 보시면 케이스. 연구 활동 요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분리돼서 잘 안 들어. 연구 진짜로. 실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진짜로 애들 잘 안 들어. 연구 실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두 다 연구 실적이 있다라는 동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도 돼.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 거의 다 빵점이라고 차혜정 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여기에 다른 학교 다 그래요. 얼만큼의 있는 애가 없다니까. 시간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지, 그리고 뒷장에 이제 서술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기여를 했고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거고요. 아울러서 그 GPA를 가지고 학업 능력 이제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씁니다만 서류 1에는 그 GPA가 어떤 과목을 이수해서 얻은 GPA냐 하는 분석이 들어가요. 교양이냐 아니냐, 전공이냐. 이를테면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전에 정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정말 평가에 들어갔었더니 정말 외국 대학 정말 좋네. 졸업자였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GPA를 받아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오, 되게 공부 잘했네 라고 생각하다가 무슨 과목 들었나 볼까 하고 성적 증명서를 봤더니 A+ 받은 과목 중에 대부분이 미국 대학에서 한국의 무슨 대중음악 1, 2, 3, 4 시리즈로 쫙 매 학기 들었어요. 한국의 뭐 하는 것들을 또 막 쭉 들어서 여기서 GPA를 왕창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건 GPA 숫자 높은 거를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무리 아니냐.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지 전공이냐 전공 아니냐 그거 본다. GPA를 정량평가에서 들어갈 땐 숫자 그대로 들어가지만 서류 1이라고 하는 GPA 낮은 애들 쓸 때 항상 제가 그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남들은 GPA 따기 쉬운 교양 들으라고 했지만 일부러 전공을 찾아 들었다. GPA 낮을 때 가장 좋은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텐데 차의전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교육과정 자체는 입학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 사실 없죠. 저희가 뭐 조별로 진행되는 소그룹 토론 수업이라든지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초의학 교육, 임상의학 교육은 학생이 많아졌다고 해도 기본 틀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수님 숫자도 저희가 뭐 일부 기초의학 교육 교수님이나 이렇게 좀 충원하는 거 외에는 그다지 뭐 지금 미흡한 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다면 시설에 대한 얘기. 기존의 40명 기준으로더라도 저희는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대학은 아니었다고 저희 스스로 지평하고 있고요. 우리 재학생들도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명 기준으로도 시설이 뭐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80명으로 늘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재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명 여기서 뭐 유급, 뭐 휴학, 복학 이런 걸 따지면 90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한 학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90명 넘는 데다 야. 그에 맞는 강의실을 새로 만들려고 건축 설계 지금 진행을
건축 설계 진행 중인데 130명 이번에 사주명까지 떨어지면 위에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위에과 때는 뭐 교양 수업을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합쳐서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예과 때 시설에 그랬습니다.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2년 후 학생들이 본과 올라올 때에 맞춰서 외과대학의 강의실이나 실습실이나 이런 걸 증설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 예과 2년에 버퍼 기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지금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하더라도 예. 설계하고 인허가 받고 저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1번 내년 신입생 연구 실적 필요 없다라는 얘기요. 연구 실적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2번 영어랑 저 목적은 딱 미트위트가 너무 절대적이어서 그 미트위트가 예전에 너무 절대적이어서 절대적으로 했잖아. 그 올해 애들이 좀 안 칠까봐 올해 애들이 좀 안 칠까봐 그거를 좀 미트위트를 낮춰줬고 내년에는 미트위트를 다시 좀 높일 수도 있다. 내년에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차이전에서 직접 미트위트 협의에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면접은 정말 다양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생물 추론을 본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생물 추론의 영어 지문 그 다음에 한글 지문 나올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딱 하나 지금 이제 예시를 드렸고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로 솔직하게 써라. 그 다음에 읽는 분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좀 읽는 사람이 좀 보기 편하게 써줘라. 그런 말을 좀 해주셨어요. 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오래 해서 다 알아요. 시설면에서 약간 그 다음에 연구 실적 없다. 제발 좀 연구 실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대다수가 다 빵점이다. 대다수가 다 빵점이고 있어봤자 1점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원이 확 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차이과대학교에 들어간다는 애들이 이미 들어갔다는 차 끝났거든요. 채팅으로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해드릴 만한 게 있는지 우리 직원 선생님 저 이제 끝났는데 있으면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해드릴 만한 게 있는지 80명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또 단군 일에 가장 쉽다. 단군 일에 가장 쉽다는 게 뭐냐면 채팅창에 질문 올해 게 없을까요? 정원이 늘었잖아요. 정원이 늘었잖아. 정원이 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원이 는 게 제일 큰 거니까 그다음 미트히트를 준비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직접 오전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1번 연구 실적 거의 지금 현재 애들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2번 자기소개 쓸 때 굉장히 돋보이려고 컨설팅 업체들에서 막 돋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실대로 써라. 자기를 보여준 뒤에 사실대로 써라. 3번 면접 방식은 가르칠 수 없다. 영업비밀이고 매해 바뀌어요. 그리고 매해 바뀌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트히트는 작년에 107점부터 146점이니까 베리에이션이 심하다. 올해는 조금 더 심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정원이 늘었으니까 단군 일에 최고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항상 메가 MD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 미트히트만 잘 보면 들어갔던 거 맞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